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20장입니다. 자, 20장 생체분자 원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장부터 21장, 22장까지 요 세 장에 걸쳐서 생체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20장에는 제일 먼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21장은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리고 22장은 이제 마지막 지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탄수화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 부분이 유기화학적인 내용이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유기화학적인 부분에서 이 내용을 접근을 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생물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여기 부분은. 그거는 생물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19장까지 통해서 배웠던 유기화학적인 내용,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사실 20장, 21장, 22장, 그리고 이제 23장이 그 합성 고분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거기 부분은 수업을 좀 스킵하고 나가는 학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보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예 안 할 정도로 뭐 이제 중요도가 아예 없진 않아요. 얘가 중요도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본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도 않겠죠. 근데 대부분 다 기본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특히 이제 뭐 생물화학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자,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이에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중요한 유기화학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기 부분들을 설명할 시간이 굉장히 적게 남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좀 스킵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가도 중요한 부분만 좀 찍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을 학교에서 자세히 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자세히 못 나갔잖아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 내가 전공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좀 자세한 강의가 없다. 좀 그런 요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다 취합을 해서 내용을 다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정확히 다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본서를 보시던지 간에 그 내용,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장은 우선 이렇게 5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선 서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중요한 탄수화물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당연히 단당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부분이 화학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당류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당류 부분인데, 이당류는 이 단당류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는지, 우리가 이제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는지 그 내용에 조금 중점을 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트가 그날에도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서는 단당류가 당연히 제일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긴 하고요. 자, 우선 이번 시간에 이제 서론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탄수화물의 정의와 합성,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의 분류, 요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탄수화물, 영어로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죠. 자, 뭐냐? 흔히 이제 우리가 당이라고 부르는 화합물. 그게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 그리고 폴리하이드록시 케톤, 이렇게 이제 작용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폴리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죠? 폴리는 여러 개 있다. 뭐가 여러 개 있어요? 하이드록시기. OH기라고 하는 하이드록시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카보닐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카보닐 화합물은 알데하이드 작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케톤 작용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알데하이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알도스라고 얘기를 하고 케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케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뒤쪽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구조적으로 OH기를 다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보닐기로서 알데하이드 케톤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요걸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화합물들로 쉽게 가수분해 반응이 될 수 있는 화합물군, 요거를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디서 왔느냐? 자, 화합물의 분자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한번 이걸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당이 뭐죠? 글루코스. 뭐 한국말로 하면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예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탄소가 6개로 나타내고, 그다음 여기를 6개 단위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H2O의 U.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뭐예요? 얘는? N이 6인 거야. 그쵸? 탄소에 얘가 H2O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이 결합되어 있는, 물이 OH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화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탄소의 수화물, 요거의 줄임말이어서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탄소의 수화물이라고 하는 요 용어로부터 유래가 됐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예전엔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앞쪽에 그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 혹은 폴리하이드록시 케톤이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군, 요거를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이제 간혹 교재에 요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탄수화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고요. 포도당, 설탕과 같은 식품의 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녹말, 셀룰로스, 다 들어보신 용어들이죠. 녹말, 셀룰로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당류들이거든요. 이런 다당류 화합물들이 대표적인 탄수화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특정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핵산,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DNA나 RNA 같은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핵산의 일부분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아미노당과 같은 변형된 탄수화물로서 아미노당, 아미노기, NH2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NH2기를 포함하고 있는 당,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미노당이라고 부르는데, 아미노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탄수화물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변형된 탄수화물이라고 보통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당과 같은 변형된 탄수화물로서 절지동물이나 연체동물 외골격의 성분 중 하나인 키틴. 들어보셨죠? 키틴. 키틴도 이제 다당류거든요. 다당류인데 뭐가 중합된 거야? 아미노당과 같은 변형된 탄수화물이 중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 그게 이제 키틴이라고 하는 화학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다당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타디글루코스, 포도당이죠. 베타디글루코스라고 하는 화합물이고, 이게 이제 셀룰로스. 얘는 이러한 이제 모노머들, 이게 모노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단당류 하나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중합이 돼서 만들어진 생체 고분자, 셀룰로스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소로비신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당이에요. 여기가 NH2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미노당. 그래서 아미노당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독소로비신, 이거는 이제 항암제로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이스 부분이 되고, 여기가 당이에요. 이제 무한항구리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슈가, 당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포스페이트기가 붙어 있으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이 포함되는 화합물 종류들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제 탄수화물의 대사와 합성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화학 에너지의 창고로 불려요. 화학 에너지의 창고. 자, 그럼 탄수화물,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녹색 식물과 조류에서 광합성 과정, 포토신세시스를 통해서 합성이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 합성이 되죠? 글루코스 형태로 합성이 되죠. 단당류인 글루코스 형태로 합성이 되고, 그게 이제 중합을 통해서 뭐 이당류, 다당류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광합성은 뭐냐?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CO2와 H2O를 글루코스와 산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내용 절대 아니죠. 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누누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새로운 내용 전혀 없을 겁니다. 새로운 내용 없을 거고, 그냥 참고,
그냥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좀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엽록소에서 이제 CO2와 H2를 이용해가지고 글루코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면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라 그래? 글루코스가 대사가 돼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단계. 이거를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해당 과정, 영어로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거쳐서 진행이 돼요. 요거는 이제 대사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 부분은 이제 교재에 따라서 맥머리 교재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맥머리 교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여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유기화학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무리예요. 얘는 생물학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본서에서는 빠져 있어요. 근데 맥머리 교재는 그 교재 특징 자체가 생물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재예요. 왜냐하면 저자가 유기화학을 전공하기도 하셨지만 생물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맥머리 교재는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른 교재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부분은 뺐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부분까지 수업에 나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부분도 나가는 학교가 적은데 이런 대사과정 여기까지 나가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제가 그냥 수업을 안 하기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맥머리 교재 보시면서 좀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글루코스로부터 최종 생성물이 뭐냐면 피루베이트로 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에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탄수화물을 이제 분류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구성 단위 개수에 따라서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을 한다. 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간혹 교재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올리고당은 이제 단당류 2개에서 10개 정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요거를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해요. 다당류는,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40개 이상, 최소 40개 정도 이상이 모였을 때 그거를 우리가 다당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개에서 10개 정도, 요거를 다당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뭐 단당류나 이당류도 아니고, 2개는 이당류긴 하겠지만, 뭐 3개부터 10개까지는 이당류는 아니잖아요. 뭐 3당류, 4당류 이렇게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 군에 들어가는 것들, 요거는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교재에 따라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교재도 있고, 아닌 교재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단당류, 우리가 이제 모노사카라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노, 하나예요. 그래서 가수분해에 의해서 더 이상 작은 당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의 탄수화물, 요걸 우리가 단당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순당, 뭐 심플 슈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단당류 같은 경우는 3개에서 7개 정도까지의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3개에서 7개 정도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 혹은 케톤이었잖아요. 그래서 알데하이드나 케톤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이제 글루코스, 프록토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당류 화합물들이고요. 이게 글루코스, 프록토스. 그렇죠? 이제 이게 피셔트 용도잖아요. 피셔트 용도로 보통 이제 단당류들은 다 나타내게 되고요. 알데하이드 작용기 포함하고 있고 케톤 작용기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OH기 다수 존재하죠. 폴리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 케톤 화합물이다. 자, 이당류는 뭐예요? 다이사카라이드. 단당류 2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당류에서는 결합 패턴이야. 결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 결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결합은 뭐다? 5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단당류가 5글리코사이드 결합, 글리코시딕 본드라고 부르고요. 5글리코사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형태의 탄수화물이고요. 이 결합 패턴에 대해서 이당류 쪽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각 단당류는 이제 5원한 및 6원한 고리일 수 있어요. 이제 고리들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단당류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고리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열된 형태, 우리가 오픈폼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리 형태가 아닌 비고리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당류 같이 결합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리 형태의 단당류들이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당류는 5원한 형태 혹은 6원한 고리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6원한 고리 사이의 결합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크로스라고 부르는 설탕, 메가당, 젖당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이게 수크로스, 설탕이에요. 우리가 먹는 설탕. 이거 이제 말토스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6원한 고리고 여기는 5원한 고리죠. 그다음에 여기는 6원한 고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단당류들이 고리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각각의 단당류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결합 패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글리코사이드 결합, 글리코시딕 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죠. 여러 단당류가 5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탄수화물이며 생체 고분자예요. 생체 고분자.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생체 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탄수화물이나 뒤쪽에 나오겠지만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생체 고분자들이고 이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게 합성 고분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합성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성 고분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용어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다당류 화합물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셀룰로스. 이게 대표적인 다당류 화합물의 하나다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게 답니다. 서론 부분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 특히 화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화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내용 그냥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단당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그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쉽게 넘어가도 되실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자세히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